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60일 동안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으로의 신규 이민 중단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 등을 명분으로 이민 일시 중단 카드를 뽑아든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5천억 달러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두고 미국에서 당국자의 발언을 토대로 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독설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지방에 체류하며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우리는 모른다며 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 사태 속에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겨울에 닥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은 독감 시즌과 겹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EDD 실업수당을 신청한 후에도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되면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각 지방정부들이 주 저녁에 내려진 행정명령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수사했습니다. 캘스테이트 플러튼이 오는 가을 학기 오프라인 수업을 취소하고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에서 노인 거주자와 시설 직원을 포함해 850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사람들이 집에서 스스로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키트를 승인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유가 폭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 원유 업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국제유가의 폭락 장세가 이어진 데 대한 부담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지역의 낮 기온 내일 훌쩍 올라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60일 동안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으로의 신규 이민 중단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추진 중인 이민 잠정 중단 행정명령이 영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60일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은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국한되고 미국을 일시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몇몇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언제 서명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행정명령 기한이 끝나갈 무렵에 전국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행정명령을 갱신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국한된다고 밝혔지만 추후 경제활동 재개가 이뤄지면서 추가적인 이민 규제 정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 때까지 이민을 잠정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나라주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가 있은 후 연방법무부가 사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의 세부 사항을 확정짓기 위해 21일 관련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법적인 정당성 여부 등이 검토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전격 발표하면서 행정부에서도 서둘러 수습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전국의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와 종교계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서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강경 이민 정책을 밀어붙여 반이민 성향의 공화당 지지표를 끌어모으려는 전략이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연방 하원의원들은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인종차별적인 처사라면서 극력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 등을 명분으로 이민 일시 중단 카드를 뽑아든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영주권 발급 희망자들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장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던 이민 준비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취임 이후 반이민 드라이브를 걸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다시 한번 국가 봉쇄의 기치를 들므로써 대선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역풍이 거셉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국토안보부 등 주무부처 당국자들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 없이 발표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전면적인 이민 행정명령 안에 예외 조항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민 희망자들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백악관 당국자들은 이 행정명령이 장기간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4,8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병원을 돕고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예산안은 중소기업의 직원급여 지급을 위한 대출인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에 3,210억 달러를 비롯해 중소기업의 자금융자 대출에 600억 달러, 병원 지원 7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250억 달러 등 4,810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공화당의 고위 의원 보좌관이 전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중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인 PPP에 3,21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직원 500명 이하인 소규모 차업체에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회는 지난달 말 처리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3,50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신청이 몰려 프로그램 시행 2주도 안 돼 고갈됐습니다.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상원은 계속해서 미국 국민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법안 처리를 논의할 것이라고 AP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 글을 올려 상원과 하원이 PPP, 병원, 검사를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및 헬스케어 강화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상태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의 신중한 입장에도 김 위원장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 방송 등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김 위원장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매우 폐쇄된 사회라며 정확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언론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 MBC 방송은 여러 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심혈관 수술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폭스뉴스는 국방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고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정보 소식통들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과민한 움직임에 비해 중국과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은 신중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중국 외교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보도의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했고 일본 정부도 최근 북한 동향에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과 분석에 힘쓰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引き続き米国等とも緊密に連携をしながら情報収集、分析に全力を挙げ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러시아 크렘린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정보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며 공식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독설에 대해 한국 정부는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이 뒷받침만 할 만한 이 특이 도양이 북한 내부에서 식별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지방에 체류하며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독하다는 보도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위독설과 관련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며 북한 내부에서 특이 동향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찰 자산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 움직임에 특별한 점이 없거나 또 의료진 이동 등과 같은 특이 동향이 북한 내부에서 포착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정상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현재 측근들과 함께 지방에 체류 중이며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노동당, 내각, 군부의 특별한 움직임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1일 노동당 중앙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뒤 공개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 역시 위독설이 보도된 뒤 미 국무부와 소통하고 있지만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 역시 북한의 군사활동을 추적하는 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과 전투 준비 태세인 데프콘 모두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지난 15일 집권 뒤 처음으로 금수산 기념궁전 참배에 불참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해 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인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우리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와 아주 좋은 관계를 가져왔다면서 만약 보도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상태라면 매우 심각한 상태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나는 김정은이 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만약 다른 사람이 이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에도 여러 번 했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건강 이상설을 보도한 CNN 방송 내용과 관련해 아무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CNN이 보도를 내놓을 때 그것에 너무 많이 신뢰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팍스뉴스는 이날 믿을 수 있는 국방정보 당국자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김 위원장의 유고 상황에 대비해 광범위한 계획을 갖고 있고 이 계획이 김 위원장의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감안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자는 김 위원장 유고 시 북한의 대형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기아에 내몰리고 중국으로의 대규모 탈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팍스뉴스는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나서서 북한 현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식통들이 김 위원장의 위중설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확인이 쉽지 않은 북한 관련 보도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팍스뉴스가 이날 보도한 비상계획은 김 위원장의 현재 상황에 직결된 것이라기보다는 미 당국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둔 비상계획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김 위원장의 사망에 대비한 비상계획의 존재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거의 없으나 북한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 가능성 및 그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은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도 일반적 수준에서 종종 언급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EDD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한 한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한 후에도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되면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한 행정명령 기한이 연장되면서 전국적으로 EDD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폭주하는 가운데 실업수당을 신청했지만 실업수당을 받지 못해 초조해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EDD 신청 상담을 제공하는 LA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에는 최근 실업수당이 지연되고 있다는 한인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한인회 측은 관련 문의가 늘어나자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의 EDD 관계자들에게 이 문제점을 전달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업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청자 접수 건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체적인 시스템 내 과부하가 일어나고 특히 온라인 웹사이트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 시스템 다운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브 강 LA 한인회 부회장입니다. 그쪽 EDD 지역에서는 이제 부탁하는 게 혹시 EDD 웹사이트를 접속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제 피크 타임을 좀 피해서 그래서 오히려 오전 9시 좀 일찍 이른 시간 오픈하는 시간 맞춰서 접속을 해서 보내는 게 제일 가장 좋다고 레코멘드 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자들의 개개인 상황이 달라서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부분을 어느 한 가지 이유로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한 한 여성은 예전에 세금 보고 시 실수한 점 때문에 페널티로 기록돼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보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실업수당 신청을 언제 했는지, 신청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등에 따라 다를 뿐더러 종종 실업수당 신청서에 숫자를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실업수당 신청 절차가 통과됐다면 이메일로 통지가 됩니다. EDD 콜센터로 전화해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안병찬 CPA입니다. 지금 주정부에서 실업수당 지급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날로부터 소급해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최근 EDD 콜센터 운영 시간이 주 7일 하루 12시간으로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신청자 문의가 쇄도하면서 신청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스테이트 플러튼은 오는 가을학기 수업을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전했습니다. 타운뉴스 임준현 기자가 전합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1일 각 지방 정부들이 주 저녁에 내려진 행정명령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주 행정명령 완화를 위한 6가지 조건 사항을 제시하며 각 지방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내 추가 확진자 수가 줄어든 일부 카운티 지역에서 서둘러 경제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지사는 아직은 행정명령을 완화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같은 대도시권이 아닌 외곽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많지 않고 확진자 수도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라 행정명령 완화 조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가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는 일부 비즈니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규정을 완화할 것이라며 주지사에게 이를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캘스테이트 플러튼이 오는 가을학기 오프라인 수업을 취소하고 전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캘스테이트 플러튼 측은 현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고 상황에 따라 다른 수업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23개의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대학교 중에서 캘스테이트 플러튼 대학교만 유일하게 가을 학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대학교들도 가을 학기에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는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에서 노인 거주자와 시설 직원을 포함해 850명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에선 65세 이상 노인층이 거주하고 있어 집단 감염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한인타운 서쪽 그로브몰이 위치한 페어팩스 디스트릭에 있는 실버라도 베벌리 플레이스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에서는 50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할리우드의 벨몬트 빌리지에선 38명, 패사디나의 자스민 테라스에선 39명, 켄싱턴 레던도 비치에선 42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LA 카운티에도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켄싱턴 레던도 비치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에서는 6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사망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주현입니다. 존스 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82만 3,257명, 사망자는 4만 4,805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3만 5,465명, 사망자는 1,282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400명이 추가돼 총 15,140명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 가운데 24시간 내 발생한 확진자 수는 625명입니다. 사망자는 46명이 추가돼 총 사망자 수는 663명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스키드로노의 유니언 레스큐 미션 시설에서 총 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본 시설은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8만 9천 명 중 14%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외출이 어려운 사지군의 노인층을 위해 시니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모나미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시니어들 매칭을 해주는 내용으로 매칭이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밖으로 나가기 두려워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장보기, 약 픽업 등 필수 요소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간단한 대화 등 외로워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말동무도 가능합니다. 앞서 모나미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협업을 시작했으며 LA시에서는 데이빗 류 시의원이 처음 도입했습니다. LA시 모나미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찾고 있으며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은 구글 플레이어나 앱스토어를 통해 모나미를 다운로드 후 지원하면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소매 사업체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얼굴 가리기가 의무화됩니다. 마켓, 약국, 편의점, 주유소, 레스토랑 및 기타 음식 관련 사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의약품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동시에 30분마다 손 씻기를 이행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대상에 대한 제한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당국은 증상 발현자에게 제한적이었던 코로나19 검사가 요양원이나 교도소 혹은 고위험 환경의 가정에서 살고 있거나 일하는 무증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무증상자의 경우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요양원이나 교도소와 같은 시설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어 확진자를 식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 내 충분한 진단 키트를 공급과 늘어나는 연구소 수용력으로 가능해졌으며 미주 전역에서는 처음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스트 LA 거주자들을 위해 드라이브트루 음식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음식은 오늘 오전 낮 9시에서 12시 사이에 4801 이스트 3rd 스트리트에 위치한 이스트 LA 시빅 센터에서 무료로 나눠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밖으로 나올 필요 없이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LA 리저널 푸드뱅크와 LA 카운티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 행사로 약 1000명의 가정에서 음식이 나눠질 예정입니다. 이 또한 lafoodbank.org를 통해 음식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 일부 카운티에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완화시켜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 개빈 뉴섬 주지사로서는 경제활동 재개를 계획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같은 대도시권이 아닌 외곽 지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많지 않고 확진자 수도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라 행정명령 완화 조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가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는 일부 비즈니스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규정을 완화할 것이라며 주지사에게 이를 승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개빈 뉴섬 주지사는 바이러스에는 경계선이 없다라며 언제 어디서나 확산될 수 있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행정명령 완화 조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 이후 가정폭력 신고 접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적장은 어제 정리 브리핑을 통해 셰리프국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과 LA 카운티 정부에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각 학교들이 이번 학기 휴교에 들어감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상 아동학대 신고의 20%는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교사와 카운셀러의 신고가 불가능해진 만큼 아동학대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과 인구조사국 스티븐 윌링함 국장은 2020 센서스 인구조사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 데이터 수집 및 자가 응답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 현장 데이터 수집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인구조사국은 현장 데이터 수집과 자가 응답 기간을 2020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되며 연방하원 할당 의석수를 2021년 4월 30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선거구 확정 데이터는 2021년 7월 31일 이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7천만 가구, 미국 전체 가구의 48%가 인구조사에 응답했습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 인구조사국은 연방하원 할당 의석수, 선거구 확정 정보, 공공 및 민간 부문 지칠 배분 척도 등의 이 데이터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 장시간에 철저하고 과학적인 절차를 개시합니다. 연방수사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 사태 속에 아시아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미국 경찰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미국 내 소수 인종을 겨냥한 증오 범죄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최근 몇 주 새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뉴욕 브롱크스의 버스에서 51세의 한 아시아계 여성을 향해 코로나19를 일으켰다며 공격한 4명의 10대 소녀들이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욕설과 아시아인 비하 발언을 한 뒤 달아났다. 한 명은 우산으로 피해 여성의 머리를 또 때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머리를 꿰매야 했습니다. 뉴욕경찰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아시아인이 표적이 된 사건 11건을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LA에서는 지하철에서 화난 남성 승객이 한 여성을 지목해 중국인들은 부패했고 모든 질병에 책임이 있다며 10분간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FBI는 지난달에도 내부 정보 보고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의 급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편지에서 우리는 이런 부류의 수사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며 비슷한 사건과 관련해 귀하의 기관이 갖고 있을지 모를 제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 앳홈 행정명령 발동 이후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4월 렌트비 납부일이었던 지난 1일 렌트비 문제로 인해 100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4월 10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세입자와 건물주 간의 분쟁 신고 전화는 하루 평균 56건으로 3월에 22건, 2월에 19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국인의 3분의 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이러한 내용의 대중인식도 연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8세 이상의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에서 29일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부정적 인식은 퓨 리서치 센터가 2005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26%로 2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중국을 위협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과거 3차례 조사에서 진행된 바 있는데 2013년 82%, 2017년엔 86%, 2018년엔 86%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관세, 무역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긴장감이 커졌고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양국이 서로를 비방하는 무대가 마련됐다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이후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은 20%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대중 적대감을 미국인들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상화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겨울 닥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재확산은 독감 시즌과 겹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미 핵심 보건 당국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오늘 다가오는 겨울 미국에 대한 바이러스의 공격이 우리가 막 겪은 것보다 실제로 더 힘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독감 유행병과 코로나19 유행병을 동시에 겪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 호흡기계 발병을 동시에 겪는 것은 보건체계에 상상할 수 없는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 당시 미국은 첫 번째 확산을 봄에 겪은 데 이어 전형적 플루 시즌인 가을과 겨울에 보다 대규모의 2차 확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연방 및 주 당국자들이 남은 몇 달간 앞에 놓인 상황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 강조, 검사를 통한 감염자 확인 능력 대폭 향상, 접촉자 추적 등을 통해 대규모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연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유가 폭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 원유업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꽁꽁 얼어붙은 세계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늘도 대폭락했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3% 추락해 배럴당 11.5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산 브렌트유도 30% 가깝게 급락해 2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이 넘쳐나면서 국제유가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도 부족해 원유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초대형 유조선이라 미국산 원유를 저장하는 오클라호마주의 쿠싱 저장고도 곧 가득 찰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There's a lack of storage,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crude around Cushing, Oklahoma, which takes in the Texas shale production in particular. 6월 인도불 원유 계약 대신 곧바로 7월물을 계약하려는 움직임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유 공급 과잉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 유가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원유업계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유가가 30달러대를 유지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10달러 선까지 떨어져 상당수 회사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업계 지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미국 석유산업, 가스산업이 무너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며 장관들에게 자금 활용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이 폭락한 원유를 사들이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to put as much as 75 million barrels into the reserves themselves. 국제유가 대폭락이란 악재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곧 타결될 것이라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제시액을 거부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협상은 더욱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이 기대된다는 우리 측 대표 발표에 이어 10%대 인상률의 5년 협정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틀도 안 돼 기류가 바뀝니다. 김칫국 마시다라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트윗. 협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미 국무부 차관보 발언이 이어집니다. 반전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트럼프 변수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제시한 금액을 자신이 거부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And so now they've offered us a certain amount of money and I've rejected it. I just said it's just, look, we're doing a tremendous service. We have a wonderful feeling and a wonderful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but we have to be treated equitably and fairly. 코로나19로 더욱 돈독해진 한미 동맹이 방위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전망됐지만 돈 문제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지난해 9월부터 협상 마감 시한을 넘겨가며 7차례 만나 가까스로 도출한 합의안이 반려되면서 실무 차원의 동력은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역제안이나 우리 측의 새로운 안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양측은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 새로운 제안을 할 생각이 있는지 또는 조만간 추가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상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긴밀한 협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천 명이 넘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 휴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19로 곤란을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11월 미 대선까지 협상 타결이 힘든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 수습 방안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이 결국 현역 의원과 당선인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구원투수를 등판시키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곧바로 지도부를 꾸리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미래통합당은 선거 뒤 첫 의원총회에서도 뾰족한 수습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도부가 붕괴된 상황 속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지 아니면 곧바로 전당대회를 열지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겁니다. 의견들이 서로 지금 어느 쪽이 대다수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여러 가지 좀 나오고 하나로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칫 선거 참패해도 자리 다툼, 자중질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조급해진 통합당은 급한 대로 현역 의원과 당선인 142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의견을 물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산전수전 다 겪은 중진들은 대체로 안정화가 우선이라는 분위기입니다.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주호영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곧장 돌입하기보다 비대위를 통해 우선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병수 의원 역시 조기 전당대회를 해 지도부를 새로 세운들 참패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새로운 보수당 출신 의원들은 당 재건의 방식보다는 통렬한 반성에 방점을 찍습니다.
유이동 의원은 총선 패배의 이유와 이후 통합당이 어디까지 밀려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대위냐 전당대회냐를 결정하는 건 그 후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1대 원내 입성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초선 의원들은 비대위를 통한 과감한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김웅 당선인도 현역과 당선인들 사이 온도차가 있다며 비대위를 꾸리더라도 당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지역 정당에 머물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PK 지역구인 황보승희 당선인은 당선자 다수가 영남 출신인 상황에서 자칫 수도권 민심과 더 멀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할지 혹은 내부에서 선출할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5선 조경태 최고위원 등 차기 당권을 노리는 다선 의원들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축에 한 표를 던지는 분위기입니다. 통합당은 전수조사 결과를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를 거쳐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 총선 때는 금방이라도 지급될 것 같았던 긴급 재난지원금, 선거 뒤엔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냐 소득 하위 70%냐를 두고 여야, 정부의 입장차가 맞서면서 긴급지원금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선거 때 약속대로 전국민 지원 입장이 확고한 민주당, 통합당과 기획재정부를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통합당에게는 전국민 50만 원 지급 약속을 지키라고 했고 선거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귀에는 생생하게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고수하는 기재부엔 공개 비판으로 날을 세웠습니다. 기재부가 정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정해야 될 문제고 기재부가 너무 그렇게 주장을 앞세워서는 곤란한 문제다. 반면 통합당은 기재부 편을 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당이 오히려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당장 추경 심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면 정부 여당부터 합의하라며 공을 떠넘겼습니다. 선거 때 약속을 지키라는 비판에는 예산 조정으로 돈을 마련하자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고 피해갔는데 말바꾸기란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선거운동 유세를 다니며 정부는 70% 편가르지 말고 다 주라며 소리 높였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입장차를 줄일 여야 협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추경안 조기 처리 쉽지 않아 보이는데 시간이 생명이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와 효과 그만큼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최근의 증거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대단하고 퇴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9명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거나 심장이나 폐 질환 또는 치매와 같은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통계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위험인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체중과 비만입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영국의 코로나19 환자들 중 심각한 상태인 환자의 4분의 3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위중한 상태의 코로나19 환자 4,103명을 대상으로 한 뉴욕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기저질환이 가장 큰 위험인자이며 비만은 거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위험인자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체중은 횡격막과 폐가 팽창하기 힘들게 만들며 이렇게 되면 주요 신체 장기에 산소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폐 안에서 세균이나 진균류가 성장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교 당뇨 및 내분비학과 교수인 롭 앤드류 박사는 체중이 증가하면 폐 환기가 점점 떨어지며 특히 천식과 같은 폐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져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위험도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체중이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감염 위험 증가와의 연관성은 2009년 발발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 인플루엔자 때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비만율이 높았던 스코틀랜드에서 유럽 지역 신종플루 사망자의 약 20%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성인 비만율이 2%에 불과했던 일본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교수 바리 바킨 박사는 과체중이나 비만은 코로나19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감소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과체중인 사람에게는 백신 효과도 떨어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국제유가의 폭락 장세가 이어지는 데 대한 부담으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31.56포인트, 2.67% 하락한 23,018.8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86.60포인트, 3.07% 급락한 2,736.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297.50포인트, 3.48% 추락한 8,263.2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유가 동향과 주요 기업 실적, 경제 지표 등의 초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원유 시장 패닉성 장세가 지속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4.1% 급락했고 커뮤니케이션도 3.18% 내렸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으로 대폭락했습니다. 매수세 자체가 실종된 전형적인 투매 장세로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43.4% 하락한 11.5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럴당 20달러에서 11달러로 거의 반토막으로 주저앉은 셈입니다. 장중 6.50달러까지 밀렸습니다. 7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26달러에서 18달러로 힘없이 밀려났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 유종인 브렌트유도 2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27.77% 하락한 18.4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7달러 선까지 밀렸다가 다소 낙폭을 되찾았습니다. 만기일이 다가온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선물 만기 변수로 전날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차월물은 대체로 20달러 안팎으로 유지되지 않겠냐는 시장의 기대감은 보기 좋게 빗나간 셈입니다. 전날 마이너스 37달러라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던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이날 47.64달러 뛰어오른 10.01달러로 마지막 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물시장 트레이더들의 거래가 6월물에 계속 집중되고 있어서 5월물 유가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날 6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는 200만 건 이상 계약됐지만 5월물 거래는 약 10,000건에 그쳤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거래량은 당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3월 기존주택 판매가 527만 채로 전달보다 8.5% 줄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2015년 11월 이후 약 4년여 만에 최대폭의 하락입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0.8%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6.5% 증가하며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던 데에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3월 주택 판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미국 내 셧다운이 본격화되기 전인 1월과 2월 계약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CNBC 방송은 3월 말에 일부 매도자들이 잠재적 매수자의 방문을 꺼려 매물을 거둬들이는 한편 신규 매물도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4월에는 코로나19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더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주요 20개국 농업, 식량 관계 장관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는 각국의 봉쇄 조처로 국제적인 식량 공급망이 교란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회의된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비상 조처는 목표가 정확해야 하고 비례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임시여야 한다면서 이들 조처가 국제적 식량 공급망을 교란하거나 교역을 막는 불필요한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런 비상조처는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규율에도 일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20는 모든 이가 충분하고 안전하며 적당한 가격에 영양가 있는 식량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면서 지금 직면한 어려운 환경 속에 식량 공급망 전체가 교란돼 식량이 부족하거나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4월 21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내일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오늘보다 10도 이상 오르면서 남가주에 때이른 반짝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90도대까지 낮 기온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남가주의 이런 맑은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고 다음 주 중에는 이상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 65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7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86도, 밤 최저 61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8도, 64도, 해안 지역 79도, 66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출근길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7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